부산의 공기는 짠 내음으로 가득했고 마치 레슬러스한 어머니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는 바다를 상기시켰다. 파스텔 톤의 집들이 흩어진 꽃잎처럼 언덕에 달라붙어 있는 감천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민지는 가족이 오래된 한옥 옥상에 서서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하늘은 산호색과 금색 줄무늬로 물들었지만 민지의 눈은 화물선들이 조용한 거인처럼 우뚝 솟아있는 먼 항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작은 빵집에서 몇 년 동안 반죽을 주물렀던 거친 손은 녹슨 난간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32살이었지만 생각의 무게는 그녀를 수십 년은 더 늙어 보이게 했다. 민지는 항상 굳건한 사람, 남은 딸이었다. 그녀의 오빠 준호는 10년 전 유리타워 사무실에서의 기업 성공의 꿈을 쫓아 서울로 떠났다. 그녀의 여동생 수지는 다른 길을 따랐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라디오에서 희미한 메아리가 되어 낯선 이들을 울리는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감천에 남아 가족의 낡은 한옥과 어머니 은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빵집에 묶여 있었다. 선라이즈 베이크라는 가게는 소박한 곳이었다. 나무 간판은 빛이 바랬고 선반에는 단골 이웃들을 끌어모으는 단팥빵과 호두과자가 줄지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의 유산이었고 이제는 민지의 짐이었다. 그녀는 은희가 느리고 신중한 손길로 돌기를 쓸고 있는 마당으로 시선을 돌렸다. 65살의 어머니는 아침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은 폭풍을 견뎌낸 사람의 조용한 위엄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민지는 그녀의 손의 떨림, 어깨의 약간의 구부러짐을 보았다. 의사들은 그것을 초기 파킨슨병이라고 불렀다. 6개월 전 멸균된 진료실에서 전달된 진단이었다. 은희는 표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병이 또 다른 집안일인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지는 그 소식을 가슴에 돌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하지만 밤에 빵집 위 작은 방에서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조용하고 맹렬한 눈물을 흘렸다. 빵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때 감천의 생생한 벽화와 기발한 매력에 몰려들었던 관광객들은 줄어들었고 서울이나 제주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발길을 돌렸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왔지만 그들의 지갑은 얇아졌고 방문은 뜸해졌다. 민지는 작년에 오븐을 교체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은 흰개미처럼 그녀의 저축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은희에게 빚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것을 갚기 위해 가족의 역사의 마지막 조각인 한옥을 팔자고 고집할 것이다. 민지는 그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기둥과 빛바랜 벽지가 있는 집은 그녀가 12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태식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어부였고 그의 손은 항상 소금과 디젤 냄새가 났고 그의 웃음소리는 햇살처럼 집을 가득 채우는 드문 선물이었다. 한옥을 잃는 것은 그를 다시 한번 잃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해가 더 높이 솟아오르자 민지는 자전거 벨소리를 들었다. 동네 유일의 꽃집 주인인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혜린이 금자나 바구니를 싣고 가파른 골목을 페달을 밟고 올라오고 있었다. 혜린은 감천의 차분한 아침의 색깔의 폭발이었고 그녀의 짧은 머리는 반항적인 자두색으로 염색되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길고양이들을 놀라게 할 만큼 컸다. 그녀는 자전거를 빵집 벽에 기대놓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또 우울해 있네. 혜린이 민지에게 금자나를 던지며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머리에 떨어졌고 그녀의 어두운 따은 머리에 밝은 점이 되었다. 바다랑 싸울 계획이라도 짜는 것 같아. 민지는 반쯤 미소를 지었다. 바다가 이길 거야? 혜린은 난간에 기대어 민지의 얼굴을 살폈다. 잠 못 잤지? 알 수 있어. 내 눈 밑 다크서클이 내 꽃 배달 바구니보다 더 커? 민지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쳤다. 충분히 잤어. 그냥 생각 중이야.
빵집 때문이야? 아니면 엄마, 혜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평소의 놀림은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민지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거기에 있었고 은희가 검사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서 그녀와 함께 앉아 있었다. 혜린은 민지가 드물게 말하더라도 민지가 짊어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둘 다 민지가 인정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준호 오빠. 어젯밤에 전화했어. 혜린의 눈썹이 치솟았다. 서울의 그 잘난 오빠? 뭘 원한대? 방문하겠대. 다음 주에. 민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난간을 꽉 쥐었다. 준호는 3년 동안 집에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제사 이후로. 그의 전화는 드물었고 그의 이메일은 형식적이었다. 그는 이제 기술회사의 선임 관리자였고 민지가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 다른 세계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세련된 변호사 지원과 결혼했다. 민지는 준호의 성공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유, 그가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물고기처럼 감천의 끈을 벗어난 방식이 부러웠다. 혜린이 휘파람을 불었다. 가족 재회? 그거 뜻밖이네. 수진이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일본 투어 중이야. 몇 달 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야? 혜린은 생각이 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랑 엄마, 그리고 준호뿐이네. 드라마 한 편 나오겠는데. 정말 준비됐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빵집, 어머니의 건강, 준호의 갑작스러운 귀환, 그것은 모두 그녀가 피할 수 없는 수평선 위에서 모여드는 폭풍처럼 느껴졌다. 오전 중반까지 빵집은 손님들의 웅성거림으로 활기찼다. 문 위에 종이 딸랑거리며 앞치마를 두른 아줌마들과 신문을 든 노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목소리는 편안한 리듬으로 겹쳐졌다. 민지는 카운터 뒤에서 움직였고 그녀의 손은 재빨리 빵을 포장하고 보리차를 따랐다. 은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닻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반죽을 주무르거나 오븐을 다루지 않았다. 한때는 찰흙처럼 빵을 빚을 만큼 강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가끔 떨림으로만 그녀를 배신했다. 단골인 박씨 아저씨, 풍화된 유목 같은 얼굴의 은퇴한 어부는 카운터에 머물렀다. 민지야,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단팥빵을 만드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말은 찔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빵집을 사랑했고 바다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저녁을 여기서 보내며 밀가루 묻은 머리카락에 대해 은희를 놀리곤 했다. 그는 민지에게 낚시하는 법, 조수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녀에게 빵 굽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다. 이제 은희의 건강이 쇠약해지면서 민지는 두 사람의 유산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기분이었다. 아침에 분주함이 가라앉자 민지의 생각은 준호에게로 흘러갔다. 그의 전화는 짧았고 그의 어조는 마치 귀향이 아니라 회의를 예약하는 것처럼 퉁명스러웠다. 엄마랑 너랑 이야기할 게 있어. 그는 말했다. 중요한 일이야. 그 모호함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그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준호는 이유 없이 방문하는 유형이 아니었고 그의 이유는 드물게 이기적이지 않았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가 곤경에 처했을까? 아니면 그들의 가족이 여전히 가진 유일한 자산인 한옥에 관한 것일까? 민지는 그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평생 이 장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번 모든 원을 유지보수에 쏟아부었다. 준호는 돌아와서 그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었다. 종이 다시 딸랑거리며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야구모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가냘팠고
날카로운 광대뼈와 새장 안을 평가하는 새처럼 빵집 주위를 휙휙 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감천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어서 오세요. 민지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무엇을 드릴까요? 여자는 망설이다가 카운터로 다가왔다. 민지 씨세요? 박민지 씨?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경계심이 솟아올랐다. 저예요. 아는 분이세요? 여자는 모자를 벗어 어두운 머리카락의 폭포를 드러냈다. 저는 강수민입니다. 한양개발에서 일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마치 민지의 반응을 살피는 것처럼. 감천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집에요. 민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한양개발은 동네에서 속삭임으로 들었던 이름이었다. 매입, 낡은 집을 허물고 세련된 콘도와 관광객 카페를 짓는다는 소문. 그녀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한옥은 팔지 않아요. 수민의 미소는 정중했지만 연습된 것이었다. 가족 집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후한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 어쩌면 어머니의 간병까지도 보장할 만큼요. 어머니를 언급한 것은 잽처럼 느껴졌다. 민지의 턱이 굳어졌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지만 손님을 모셔야 해요. 수미는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에 명함을 남겼다. 그녀의 이름은 날카로운 검은 글자로 엠보싱되어 있었고 그녀가 온 것처럼 조용히 빠져나갔다. 민지는 명함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것을 찢어버리고 싶어 간지러웠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의 웃음소리, 그녀의 어머니의 강인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녀 자신의 완고한 거부였다. 하지만 빚은 드리워져 있었고 은희의 떨림은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날 저녁 민지는 한옥의 작은 식당에서 은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다. 공기는 발효된 배추와 고추장 냄새로 가득했지만 둘 다 많이 먹지 않았다. 은희의 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한 손가락이 불규칙한 리듬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민지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답답했다. 준호 오빠가 다음 주에 와요. 민지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왜인지는 말 안 했어요. 병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은희의 눈이 민지의 눈과 마주쳤다. 내 오빠잖아. 집에 오는데 이유가 필요 없어. 민지는 논쟁하고 싶었고 준호의 동기, 개발업체의 방문, 빵집의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수년간의 조용한 희생으로 주름진 은희의 얼굴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기둥이었고 태식의 배가 폭풍해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준호가 떠났을 때, 수진이 꿈을 좇을 때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사람이었다. 민지는 그녀의 짐을 더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은희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맞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빠를 보면 좋을 거예요. 은희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생명줄처럼 느껴지는 작은 제스처였다. 하지만 민지가 설거지를 치울 때 그날의 무게가 더 무겁게 짓눌렀다. 준호의 방문, 수민의 제안, 빵집의 빚, 그것은 모두 충돌을 향해 쌓여가는 파도처럼 한데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기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는 바다가 해안에 속삭였다. 항상 그녀를 진정시켜주던 소리였다. 오늘 밤 그것은 경고처럼 느껴졌다. 준호가 도착하기 전 며칠은 마치 흐린 물속에서 어망을 천천히 끄는 것 같았다. 민지는 매일 아침 같은 일상으로 깨어났다. 새벽에 빵집 오븐에 불을 지피고 어깨가 아플 때까지 반죽을 주무르고 그녀가 짊어진 무게를 모르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한옥은 가을바람에 삐걱거렸고
그 나무 기둥은 마치 그녀 자신의 불안을 메아리치는 것처럼 신음했다. 다채로운 골목의 미로인 감천마을은 왠지 더 작게 느껴졌고 마치 세상이 좁혀오는 것 같았다. 민지의 생각은 여전히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강수민의 명함으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은희에게 개발업체의 방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혜린에게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제안은 멍처럼 남아있었고 부드럽고 무시할 수 없었다. 한옥을 팔면 빵집 빚을 청산하고 은희의 치료비를 충당하고 어쩌면 민지에게 숨 쉴 틈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불도저가 아버지의 집을 허물고 그가 한때 웃었던 곳을 낯선 사람들이 걷는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카드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마치 숨기면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한편 은희는 민지의 기분 변화를 감지한 듯했다. 그녀는 빵집에 더 오래 머물렀고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닻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매일 그녀를 더 배신했다. 수요일, 민지가 참깨 쿠키 쟁반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은희가 믹싱볼을 잡으려다가 떨어뜨렸다. 도자기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면서 타일 위로 조각들이 흩어졌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은희는 느린 동작으로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엄마, 제가 할게요. 민지가 달려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웠고 그녀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은희는 그녀를 손짓으로 물리쳤다. 그녀의 입술은 야른 선으로 눌려 있었다. 나는 무력하지 않아, 민지야. 아직은. 그 말은 가혹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에 찔렸다. 은희는 항상 그들의 가족에 굽히지 않는 심장이었고 태식이 죽은 후 그들의 삶을 재건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각들을 줍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는 것은 산이 침식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민지는 조용히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난장판을 치웠다. 아무도 진단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 사이에 바다 안개가 항구에서 밀려오는 것처럼 무겁게 걸려 있었다. 금요일, 혜리는 휴식을 위해 민지를 자갈치 시장으로 끌고 갔다. 시장은 소리와 색깔의 폭동이었다. 상인들이 꿈틀거리는 오징어 통 위에서 소리치고 공기는 생선의 짠 냄새와 길거리 음식의 지글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자두색 머리를 스카프 아래로 집어넣은 혜리는 어디에나 속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가판대 사이를 누볐다. 민지는 뒤를 따랐고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고 시장의 소음은 그녀의 귀에 둔한 굉음이었다. 또 그러네, 혜린이 구운 고등어 조각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그 우울한 거 털어놔, 민지. 뭐가 널 괴롭히는 거야?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개발업체에 대해 혜린에게 말할 계획이 없었지만 그 무게는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컸다. 간장으로 얼룩진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서 그녀는 옆갑 한 대의 아줌마들이 엿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수민의 방문을 이야기했다. 혜린은 들었다. 그녀의 젓가락은 공중에서 얼어붙었고 그녀의 평소의 장난기는 드문 진지함으로 바뀌었다. 상어처럼 빙빙 돌고 있네. 민지가 끝났을 때 혜린이 말했다. 한양개발은 몇 달 동안 감천을 기웃거리고 있었어. 작년에 김씨 아줌마네 게스트하우스를 사들여서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비싼 카페로 바꿨잖아. 한옥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알아, 민지가 꽉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빵집. 돈을 잃고 있어. 그리고 엄마의 병원비. 그녀는 멈췄다. 목이 메었다. 그녀는 그렇게 많이 말할 의도가 없었다. 혜린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이 일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지? 나랑 엄마, 그리고 준호 오빠도 있어. 그가 5분 동안 서울 촌놈 짓을 그만둔다면? 그리고 동네 사람들, 그들은 선라이즈 베이크를 사랑해.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민지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혜린의 낙관주의는 안개를 뚫는 등대 불빛처럼 느껴졌다. 희망적이었지만 그녀를 해안으로 인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혜린. 그냥 시간이 필요해. 혜린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하지만 혼자 짊어지지 마. 알았지? 넌 순교자가 아니야. 그들이 감천으로 돌아갈 때 그 말은 남아 있었다. 바닷바람이 민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혜린이 옳았다. 그녀는 순교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은 딸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조각들을 하나로 모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누구인지였다. 준호는 일요일에 도착했다. 그의 세련된 검은 세단은 감천의 좁은 골목에서 어색해 보였다. 민지는 빵집 창문에서 그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맞춤 코트와 광택나는 신발은 그를 자신의 고향에서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기억했던 것보다 키가 컸고 얼굴은 더 날카로웠고 눈은 선글라스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의 뒤에는 지원이 나타났다. 그녀의 하이힐은 돌멩이 위에서 딸깍거렸고 그녀의 실크 스카프는 바람에 펄럭였다. 그들은 감천이 아니라 강남에 속한 것처럼 보였다. 은희는 마당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경계심이 있었다. 민지는 뒤에 머물렀다. 그녀의 손에서 밀가루를 닦아내며 그녀의 마음은 원망과 그리움의 뒤엉킴이었다. 준호는 한때 그녀의 보호자였고 그녀를 어깨에 태워 어선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했던 오빠였다. 하지만 그것은 서울 이전, 그가 그들의 가족의 소금기 벤 뿌리를 유리와 강철의 삶과 바꾸기 전이었다. 민지야, 준호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연습된 것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 아마도 성광이 있었다. 오랜만이야. 그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집에 온 걸 환영해. 지원은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은 앞에 모아져 있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민지 씨, 그리고 이 집, 매력적이네요. 민지는 매력적이라는 단어에 화가 났다. 마치 한옥이 기이한 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의 심장인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짜증을 삼키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은희가 잡채, 구운 고등어, 반찬을 차려놓았다. 식당은 준호와 지원이 그곳에 있을 때 더 작게 느껴졌고 그들의 존재는 낯선 냄새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다. 저녁 식사는 긴장되었다. 젓가락 소리가 침묵에 맞서 크게 울렸다. 은희는 준호의 일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뾰족했다. 마치 물을 시험하는 것처럼. 준호는 막연하게 대답했고 프로젝트와 승진을 언급했고 지원은 서울의 미술관과 루프탑바에 대한 일화를 덧붙였다. 민지는 조용히 먹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를 마시기 위해 손을 뻗을 때 떨리는 어머니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민지, 그는 격식을 차린 어조로 말했다.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민지의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그 어조를 알았다. 그가 나쁜 소식을 전하려 할 때, 그가 서울로 이사한다고 발표했을 때, 또는 그가 아버지의 제사를 놓쳤을 때 사용했던 어조였다. 그녀는 은희를 힐끗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고 그녀의 눈은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제안받았어. 준호가 말했다. 큰 발걸음이야. 우리 회사의 지역 이사. 하지만 그건 이주를 의미해. 영구적이라는 단어는 민지에게 파도처럼 부딪혔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젓가락은 얼어붙었다. 한국을 떠나는 거야? 준호는 턱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놓칠 수 없는 기회야. 하지만 더 있어. 그는 지원을 힐끗 보았고 지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가 확장하고 있고 부산의 부동산을 보고 있어. 특히 감천. 한옥에 대해 알고 있어? 민지의 피가 차가워졌다.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건 준호는 꾸준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한옥을 팔면 우리 모두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야? 빵집빚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지원이랑 나는 싱가포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돈을 쓸 수 있어.
방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민지는 은희를 보았다. 그녀가 항의하고 그들의 가족의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은희는 침묵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모아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멀리 있었다.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나빴다. 우리 집을 팔고 싶다는 거구나.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몇 년 동안 여기 오지도 않았잖아, 준호.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정할 권리 없어. 민지, 지원이 진정시키는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는 거야. 이 집 유지하기 힘들어.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를 생각하면. 하지마. 민지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다. 내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준호의 눈이 번뜩였지만 그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내가 여기서 적이 아니야, 민지. 내가 도우려는 거야. 이 장소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는 없어. 널 익사시키고 있어. 민지는 일어섰다. 그녀의 의자가 바닥에 긁혔다. 이 장소는 우리 가족이야. 내가 머물려고 노력했다면 그걸 알았을 거야.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때리는 것 같았다. 마당은 어두웠고 별들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돌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숨은 거칠었다. 준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각각이 칼이었다. 한옥을 파는 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기 위해 싸웠던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기억, 그녀의 어머니의 유산, 그녀 자신의 정체성. 그녀는 손바닥을 눈에 대고 눈물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 뒤에서 문이 삐걱거렸다. 은희가 나왔다. 그녀의 숄은 어깨에 단단히 감겨 있었다. 그녀는 민지 옆에 앉아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가 틀리지 않았어, 알지? 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잃을 수 없어요. 은희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았다. 떨렸지만 따뜻했다. 집은 단지 집이 아니야, 민지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짊어졌어. 아마도 이제 놓아줄 때일지도 몰라. 민지는 가슴이 답답해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못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안 해요. 은희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힘이었다. 바다는 멀리서 속삭였다. 처음으로 민지는 어머니도 피곤한 것은 아닐까 궁금했다. 싸우는 것에, 버티는 것에. 그 생각은 어떤 개발업체의 제안보다 더 그녀를 두렵게 했다. 준호의 발표 다음 날 아침, 한옥은 낯선 사람의 집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일상을 소화했다. 새벽 전에 빵집 오븐에 불을 지폈고 익숙한 이스트와 밀가루 냄새는 그녀를 진정시키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공기는 비의 약속으로 무거웠고 감천의 파스텔톤 지붕은 잿빛 하늘 아래 둔하게 빛났다. 그녀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저녁 식사, 준호의 차분한 실용주의, 그리고 어머니의 조용한 묵인을 되풀이했다. 은희의 말 아마도 이제 놓아줄 때일지도 몰라 은젖은 옷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어 떨쳐낼 수 없었다. 빵집에서 민지는 혼자 일했다. 그녀의 손은 거의 폭력에 가까운 맹렬함으로 반죽을 빚었다. 그녀는 준호나 지원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손님방에서 자고 있었다. 은희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의 실루엣은 보리차를 끓일 때 부엌 창문을 통해 보였다. 민지는 어머니의 눈에서 사직 또는 더 나쁜 한옥을 팔 생각에 대한 안도를 볼까봐 그녀도 피했다. 오전 중반까지 빵집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손님들의 평소의 수다는 밖의 이슬비에 의해 잠잠해졌다. 민지가 카운터를 닫고 있을 때 종이 딸랑거렸고
혜린이 뛰어 들어왔다. 그녀의 우산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자두색 머리는 후드 아래로 집어넣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에너지는 약해지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목적으로 빛났다. 너 죽을 것 같아. 혜린이 우산을 흔들며 말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준호 오빠의 멋진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던데. 서울 태도도 같이 가져왔어? 민지는 약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금방 무너졌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몇몇 손님들이 엿듣지 못하도록 낮았다. 혜린은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모든 말과 함께 어두워졌고 그녀의 손가락은 카운터 위에서 불안한 리듬을 두드렸다. 한옥을 팔고 싶다고 혜린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 한 모든 일 후에? 그건 맙서사, 민지, 그 사람 정말 뻔뻔하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다. 현실적이라고 하더라. 엄마의 치료, 빵집의 빚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틀린 건 아니야? 그냥 그걸 놓아줄 상상이 안 가? 혜린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맹렬했다. 내 오빠가 방탕한 아들 놀이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내 집을 포기하는 건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아마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나 지역 카페 체인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 민지. 내가 도와줄게. 민지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대출금, 의료비, 느린 손님의 흐름, 그것은 그녀가 헤쳐나갈 수 없는 조류였다. 그래도 혜린의 불은 전염성이 있었고 잠시 동안 민지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알았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해보자. 혜린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며 미소 지었다. 그게 내 친구지. 시장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지지를 얻어볼게. 넌 이 장소를 운영하고 그 잘난 오빠를 상대하는 데 집중해. 혜린이 떠날 때, 그녀의 우산이 비를 뚫고 흔들릴 때 민지는 감사의 아픔을 느꼈다. 혜린은 회오리 바람이었지만 그녀는 또한 생명줄이었고 민지가 자신의 의심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정오까지 준호는 빵집에 나타났다. 그의 코트는 여전히 감천에는 너무 비싸 보이는 스웨터로 바뀌었다. 그는 카운터 옆에 어색하게 서서 민지가 호두과자 쟁반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두꺼웠고 밖의 비소리만이 그것을 깼다. 이야기 좀 할까?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더 조용했다.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옥에 관한 거라면 충분히 들었어. 한옥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너에 관한 거야? 그리고 엄마.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 민지? 내가 보고 있어. 그녀의 손이 쟁반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그에게 쏘아붙이고 싶었고 수년간의 부재 후에 아무것도 볼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기억했던 오빠의 흔적,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그녀에게 여분의 떡을 몰래 주던 소년을 찾았다. 그럼 왜 더 일찍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버렸잖아, 준호. 나를 버렸어. 준호의 턱이 굳어졌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논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알아. 나는 서울에서 성공하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돈을 보내고 일을 더 쉽게 만들고. 하지만 나는 사로잡혔어. 일, 지원, 내가 원했던 삶,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두고 있는지 몰랐어. 민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수년간의 침묵이 그들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 집을 팔라고 하네. 뭘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준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엄마가 아프잖아, 민지. 넌 비대 허덕이고 있어. 내가 우리 모두에게 탈출구를 주려는 거야? 너를 위한 탈출구, 그녀가 쏘아붙였다. 넌 다시 떠나고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되잖아. 준호의 눈이 좌절감으로 번뜩였지만 그가 반응하기 전에 종이 딸랑거렸다. 개발업체 강수민이 들어섰다. 그녀의 우산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민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수민이 그렇게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준호가 거기에 서 있을 때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박 선생님, 수민이 언제나처럼 세련된 미소로 말했다. 방해하는 건 아니겠죠? 민지는 카운터를 꽉 쥐었다. 무슨 일이세요? 수민은 준호를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이 약간 가늘어졌다. 마치 긴장감을 감지한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저희 회사는 당신의 부동산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제안을 크게 올렸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한양개발에서 오셨나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강수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박준호. 민지의 오빠입니다. 그는 명함을 받았다. 그는 민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그것을 연구했다. 어떤 제안을 말하는 건가요? 민지의 피가 차가워졌다. 준호, 그러지 마. 하지만 수민은 이미 실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의료비를 충당하고 편안한 미래를 보장할 만큼요. 우리는 감천을 문화적 매력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허브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존, 민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콘도를 위해 집을 허무는 거요. 수민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충분히 보상받을 것이고 한옥의 유산이 존중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민지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수민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준호의 침묵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는 명함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가장자리를 더듬고 있었다. 처음으로 민지는 그의 눈에서 의심을 보았다. 파는 것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더 깊은 그녀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의심이었다. 생각해볼게요.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온 것처럼 조용히 떠났다. 민지는 준호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정말 이걸 고려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을 고려하고 있는 거야. 그는 단호하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민지. 넌 사라진 과거를 붙잡기 위해 너 자신을 죽이고 있어. 그녀는 그를, 그녀의 오빠, 그녀의 낯선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땅이 그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다른 말 없이 그녀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비가 그녀를 적셨고 그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으로 향했다. 감천 위 절벽은 민지가 항상 생각하러 갔던 곳이었다. 땅이 바다와 불안한 포옹으로 만나는 들쭉날쭉한 가장자리. 비는 그쳤고 공기는 시원하고 무거웠고 아래 파도는 그녀의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리듬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평평한 바위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들은 뜨겁고 분노했고 그녀가 완전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슬픔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병, 준호의 배신, 그것은 모두 너무 많았고 그녀가 혼자 짊어질 수 없는 무게였다. 그녀는 아버지 태식, 굳은 살 박인 손이 그녀에게 매듭 묶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 바다에 대한 그의 이야기가 그녀의 어린 시절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웠던 것을 생각했다. 그는 한옥을 사랑했고 그와 은희가 처음 그것을 샀을 때 마당의 기둥에 그의 이니셜을 새겼다. 그것을 파는 것은 그를 지우는 것, 그의 웃음소리를 여전히 믿는 그녀 자신의 일부를 지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지만 준호의 말도 남아 있었다. 넌 사라진 과거를 붙잡기 위해 너 자신을 죽이고 있어? 그녀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을 미워했고
그가 옳은 말을 한 것을 더 미워했다. 빵집은 실패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쇠약해지고 있었고 그녀는 익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무감에서 사랑에서 감천에 머물렀지만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떨까? 버티는 것이 놓아주는 것보다 그들을 더 아프게 한다면 어떨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려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혜린으로부터 온 문자였다. 자갈치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했어. 그들이 돕고 싶어해. 설라이즈 베이크를 구하는 거 내일 만날래? 민지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이 깜빡였다. 혜린의 계획이 무엇이든 그것은 먼 길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언가였다. 싸우는 방법, 한옥을 지키는 방법, 가족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 그녀는 일어서서 얼굴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브러시트,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은 맑아지고 있었고 구름이 갈라져 햇살 한 조각을 드러냈다. 그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한옥으로 돌아오니 민지는 마당에서 은희가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심은 작은 감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는 이제 잎이 없었고 그 가지는 저녁 하늘에 뚜렷했지만 은희는 모든 것에 주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그것을 돌보았다. 민지는 잠시 동안 그녀를 보았다. 그 광경은 그녀를 안정시켰다. 엄마,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어젯밤에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한옥에 대해서요? 은희는 가위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건 내 결정만이 아니니까. 이 집은 우리 모두의 것이야. 너, 나, 준호, 심지어 수진까지. 하지만 대부분 너야, 민지. 내가 이걸 살아있게 한 사람이잖아. 민지의 목이 메었다. 더 이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날카롭고 아는 듯한 은희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 하지만 힘은 단지 버티는 것만이 아니야. 때로는 언제 놓아주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지. 그 말은 준호의 말을 메아리 쳤지만 은희에게서 나왔을 때 그것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비난이 아니라 더 많은 이해. 민지는 논쟁하고 싶었고 그녀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뼈 속의 피로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가 나무 가지치기를 마치는 것을 도왔다. 그날 밤 민지가 그녀의 방에 누워있을 때 한옥의 익숙한 삐걱거림이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빵집, 한옥, 가족을 위해 싸울 것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혜린의 계획이 무엇이든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한옥이 부담이 아니라 구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보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밖의 바다는 끝없는 노래를 속삭였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민지는 희망의 한 조각과 함께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비는 그쳤고 감천마을은 망설이는 햇살 아래 반짝였다. 민지는 일찍 깨어났다. 한옥의 익숙한 삐걱거림이 그녀를 오랜 친구처럼 맞이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이니셜을 새긴 천장 위에 나무 기둥을 쳐다보았다. 그레인에 새겨진 희미한 T.S. 그 광경은 그녀를 안정시켰고 그녀가 왜 싸우고 있는지 상기시켰다. 오늘 그녀는 설라이즈 베이크를 구하기 위한 혜린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혜린을 만날 것이다. 그것은 얇지만 끊어지지 않은 희망의 실이었고 민지는 그것에 매달렸다. 부엌에서 은희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의 손은 뜨거운 보리차 잔 주위에 감겨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의 떨림은 오늘 더 뚜렷했고 잔이 테이블에 희미하게 덜컹거렸다. 민지는 문간에 멈춰 섰다. 그녀의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싶었고 준호가 도착한 이후로 넓어진 간격을 메우고 싶었지만 그 말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대신 그녀는 잔을 따르고 은희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위안이자 아픔이었다. 준호 오빠 아직 자? 민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게까지 일어나서 지원이랑 이야기하더라.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 민지는 잔을 꽉 쥐었다.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다. 한옥, 싱가포르, 개발업체의 제안, 그것은 모두 그녀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소용돌이쳤다. 엄마,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다. 정말 파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피로로 주름진 은희의 눈이 민지의 눈과 마주쳤다. 나는 내가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민지야. 이 집, 빵집, 나, 그걸 다 짊어지는 건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집이잖아요. 민지가 목이 메어 말했다. 아빠예요. 우리예요. 은희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찾았다. 내 아버지는 이 장소를 사랑했지만 너를 더 사랑했어. 그는 내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살기를 원했을 거야. 그 말은 파도처럼 부딪혔고 민지가 몇 년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그날의 빵 굽기를 시작하기 위해 일어섰다. 하지만 은희의 말은 그녀의 결의에 금을 낸 채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버티고 있었을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빵집에서 아침의 분주함은 꾸준했지만 얇았다. 박씨 아저씨 같은 단골들이 평소에 주문을 하러 왔고 그들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지갑은 가벼웠다. 민지는 익숙한 효율성으로 일을 처리했고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준호와 지원이 잠시 나타났다. 그들의 세련된 존재는 빵집의 낡은 나무 카운터와 어울리지 않았다. 준호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원은 정중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감천을 산책하러 떠났다. 민지는 그들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그들이 마을의 다채로운 골목에서 무엇을 보는지 궁금했다. 기이한 관광 함정, 아니면 그녀가 평생을 바쳐 보존한 집. 정오까지 혜린이 도착했다. 그녀의 에너지는 조용한 빵집의 빛의 폭발이었다. 그녀는 종이로 가득 찬 공책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자두색 머리는 니트 모자 아래에서 엿보였다. 세상을 구할 준비됐어. 그녀는 의자에 미끄러지며 미소 지었다. 민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빵집부터 시작하자. 혜리는 카운터에 공책을 펼쳤다. 그것은 손으로 쓴 메모, 전단지, 명함의 혼란스러운 혼합이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해봤어. 그녀는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갈치의 상인들, 서면의 카페 주인들, 심지어 감천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까지. 계획은 커뮤니티 행사야. 바로 여기 마을에서 열리는 음식 축제. 설라이즈 베이크를 선보이고 다른 지역 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야. 관광객, 현지인, 어쩌면 언론까지. 돈을 모으고 노출을 얻고 그 개발업체들에게 감천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민지는 공책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것은 야심찼고 아마도 너무 야심찼지만 혜린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축제. 어떻게 시작해야 해? 그건 나한테 맡겨. 혜린이 공책에 펜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인맥이 있어. 허가, 상인, 약간의 소셜미디어 홍보가 필요할 거야. 넌 빵 굽는데 집중해. 박씨 아저씨를 울게 만드는 그 단팥빵을 만들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게. 민지는 망설였다. 지난 한 주의 무게가 짓눌렀다.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빚, 엄마의 병원비. 실패할 여유가 없어. 혜린의 미소가 부드러워졌다.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랑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내 그 완고한 마음이 있잖아. 게다가 이제 더 이상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민지는 가슴에 멍울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결심의 불꽃이 타올랐다. 알았어. 하자. 그날의 나머지는 계획의 연속이었다. 혜리는 작은 지역 군대를 동원했다. 국수가게 최씨 아줌마, 수제 도자기를 파는 이씨 아저씨, 심지어 주말에 관광객을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는 노인까지.
그들은 빵집 뒷방에서 만났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이디어와 논쟁으로 겹쳐졌고 공기는 커피와 낙관주의 냄새로 가득했다. 민지는 들었다. 그녀의 역할은 리더에서 협력자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낯설면서도 자유로웠다. 저녁까지 그들은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다. 2주 후 감천의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틀간의 축제, 선라이즈 베이크를 앵커로. 하지만 계획의 희열은 민지가 한옥으로 돌아왔을 때 사라졌다. 준호와 지원은 식당에 있었고 그들의 노트북은 열려 있었고 종이들이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다. 그 광경은 민지를 멈추게 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공간을 차지한 방식이었다. 마치 한옥이 이미 그들이 해부할 수 있는 그들의 것인 것처럼. 이게 뭐야? 민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경계심이 있었다. 그냥 좀 조사 중이야? 부동산 가치, 개발 계획. 우리 선택지를 이해하고 싶었어. 우리 선택지, 민지의 손이 옆구리에서 꽉 쥐어졌다. 내 선택지를 말하는 거겠지? 이미 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 지원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지, 우리는 적이 아니야. 도우려는 거야. 이 집, 내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아.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면. 그만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를 변명으로 삼을 권리 없어. 여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너는 몰라. 준호의 눈이 좌절감으로 번뜩였다. 내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나도 여기서 자랐어, 민지. 하지만 나는 또한 우리가 과거에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아빠는 돌아가셨어. 엄마는 아프셔. 넌 이 장소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너 자신을 죽이고 있어? 그걸 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그 말은 따귀처럼 부딪혔고 민지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 속 진실은 그녀가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배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은희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의 숄은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그만해. 은희가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도 내 집이야. 만약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면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는 아니야. 준호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재빨리 그녀의 서류를 모았다. 민지는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은희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민지야, 은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랑 같이 걷자. 그들은 절벽으로 걸어갔다. 민지가 어젯밤 도망쳤던 바로 그곳이었다. 바다는 오늘 밤 불안했고 파도는 아래 바위에 부서졌고 그들의 굉음은 모녀 사이의 침묵에 대한 반주였다. 은희는 천천히 움직였고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처럼 꾸준했다. 내가 화난 거 알아. 은희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한테, 나한테, 어쩌면 너 자신한테까지. 하지만 이건 누가 옳고 그른지에 관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에 관한 거지. 민지의 목이 메었다. 가장 좋은 거요? 우리 집을 파는 거요? 아빠가 만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요? 은희는 그녀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내 아버지는 단지 집을 지은 게 아니야? 가족을 지었지. 그는 내가 그걸 붙잡기 위해 너 자신을 찢는 것을 미워했을 거야. 그리고 준호, 그는 너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는 너처럼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거야. 민지는 눈물이 찔끔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떠났어요. 그동안 어땠는지 그는 몰라요. 아마도 그렇겠지, 은희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너희 둘 다 내 아이들이야. 이게 우리를 갈라놓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생명줄이었지만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민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광대함은 벅차면서도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혜린의 계획, 축제, 그녀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생각했다. 그것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지만 시작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한옥이 부담이 아니라 구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보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돌아왔다. 바다의 노래가 그들을 따라왔다. 한옥으로 돌아오니 민지는 마당에서 준호가 감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평소의 자신감은 사라졌다. 잠시 동안 그는 그녀가 기억했던 소년, 항상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소년처럼 보였다. 준호, 그녀가 부드럽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옥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야기할 의향은 있어. 정말로 이야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살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도해 볼 수 있어? 그것은 화해가 아니었지만 아직 그것은 한 걸음이었다. 민지가 잠자리에 들 때 한옥의 삐걱거림은 경고라기보다는 가능성의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과 함께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구할 기회 또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기회가 있었다. 축제 전날들은 준비의 열광으로 흐릿해졌다. 감천마을은 민지가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마치 파스텔톤의 집들 자체가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선라이즈 베이크는 임시 본부가 되었고 그 뒷방은 전단지를 분류하고 등불을 매달고 가판대 배치에 대해 논쟁하는 자원봉사자들로 붐볐다. 민지는 홀린 듯이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손은 밀가루로 뒤덮여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허가, 상인,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목록으로 복잡했다. 축제는 도박이었고 빵집과 한옥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부었다. 혜리는 그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불꽃이었다. 그녀는 일 사이를 오가며 그녀의 자두색 머리는 혼란 속에 등대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과 웃음으로 수다를 뚫고 나갔다. 그녀는 마을 절반을 동원했다. 최씨 아줌마는 매운 떡볶이 통을 기부하고 있었고 이씨 아저씨는 도자기 부스를 설치하고 있었고 심지어 가야금 연주자인 권씨 아저씨도 공연하기로 동의했다. 혜리는 또한 몇몇 부산 인플루언서들을 설득하여 행사를 홍보하게 했고 그들의 게시물은 감천을 재발견할 가치가 있는 숨겨진 보석으로 그렸다. 민지는 경외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그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실패의 두려움 사이에서 잡혀 있었다. 은희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돕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빵집 구석에 앉아 종이 냅킨을 깔끔한 더미로 접었고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닻이었다. 민지는 가끔 어머니의 눈을 마주쳤고 그들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오갔다. 은희는 한옥을 파는 것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았지만 절벽에서 한 그녀의 말은 민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힘은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다. 민지는 그것이 아직 무슨 의미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축제에 매달렸다. 한편 준호와 지원은 거리를 두었다. 그들은 한옥에 머물렀고 그들의 존재는 배경에서 끊임없는 윙윙거림이었지만 준호는 마당에서의 긴장된 교환 이후로 개발업체의 제안을 꺼내지 않았다. 민지는 가끔 그가 자신을 보는 것을 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마치 그가 한옥의 운명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 같았다. 지원은 그녀의 몫으로 정중한 도움을 제공했다. 영수증을 정리하고 고객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세련된 태도는 장벽처럼 느껴졌고 민지를 멀리 두었다. 민지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것에 맞설 에너지도 없었다. 축제 전날 밤 민지는 빵집 주방에 서서 그녀의 시그니처가 된 단팥빵을 위해 반죽을 주무르고 있었다. 공기는 참깨와 설탕 냄새로 가득했고 오븐의 열은 밖의 추위에 대한 위안의 무게였다. 그녀는 혼자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집에 갔고 마을은 바다의 먼 윙윙거림을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의심의 폭풍이었다. 만약 축제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관광객들이 오지 않거나 현지인들이 돈을 쓸 여유가 없다면? 빚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여전히 그녀의 앞치마에 넣어둔 강수민의 명함은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문이 삐걱거렸고 준호가 들어섰다. 그의 스웨터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세련된 서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녀가 기억했던 늦은 밤 간식을 위해 부엌에 몰래 들어오던 오빠처럼 보였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그녀가 반죽하는 것을 보았다. 늦었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도.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밤 그들 사이의 긴장은 팽팽한 줄이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이 축제. 큰일이야. 마을 전체가 너를 지지하고 있잖아. 민지의 손이 멈췄다. 감명받았다고 말하려는 거야? 그는 킥킥 웃었다. 그녀를 놀라게 한 소리였다. 아마도. 넌 항상 고집이 셌어, 민지야. 하지만 이건 다른 거야.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가 기대했던 비꼬는 말을 찾았다. 대신 그녀는 더 부드러운 무언가를 보았다. 자부심, 아마도, 또는 후회. 왜 여기 있어, 준호? 그녀는 이제 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한옥 말고, 싱가포르 말고. 왜 돌아왔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가락이 카운터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을 계획은 아니었어? 서울, 알잖아? 그게 널 끌어당겨? 1, 3, 지원. 나는 무언가를 만들고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의 진단에 대해 들었을 때,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맡겼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겁쟁이처럼 느껴졌어. 민지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그에게 쏘아붙이고 싶었고 수년간의 원망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그녀는 대신 말했다. 아니면 더 일찍 돌아올 수도 있었고. 알아. 그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민지. 나는 돈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표를 보내고 엄마의 검사비를 내고. 하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지. 그렇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은 반죽을 다시 시작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반죽이 카운터에 부딪히는 리드미컬한 소리만이 들렸다. 그리고 준호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였다. 축제. 만약 잘 되면 아마 팔 필요가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 잘 안 되면? 하지마. 민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마케팅 담당자, 이벤트 기획자. 내가 전화 몇 통 해서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끌어모을게. 민지는 망설였다.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가 수년간 신중하게 쌓아온 벽을 낮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축제는 그녀의 자존심보다, 그들의 과거보다 더 컸다. 알았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파는 것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야? 알았어. 준호가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며 말했다. 먼저 빵집부터 구하자.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지만 아직 그것은 휴전이었다. 준호가 떠날 때 민지는 변화를,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던 갑옷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반죽을 마쳤고 그녀의 손은 이제 더 꾸준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축제는 밝고 혼란스럽게 시작되었다.
감천의 중앙광장은 변모했고 파스텔톤의 집들에 맞서 반딧불이처럼 빛나는 등불이 매달려 있었다. 돌멩이 길을 따라 가판대가 늘어서 있었고 매운 어묵부터 수제보석까지 모든 것을 제공했다. 공기는 그릴의 지글거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권씨 아저씨의 가야금 소리로 활기찼다. 민지는 선라이즈 베이크 가판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치마는 밀가루로 뒤덮여 있었고 첫 군중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해리는 모든 곳에 있었다. 상인들을 지휘하고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소셜미디어를 위해 사진을 찍었다. 우리 유행하고 있어. 그녀는 민지에게 핸드폰을 흔들며 소리쳤다. 해시태그 감천축제가 폭발하고 있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가판대는 바빴고 그녀의 단팥빵과 호두과자는 그녀가 다시 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졌다. 현지인들이 관광객들과 섞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민지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부심으로 빛났다. 은퇴한 어부각시 아저씨는 빵 한 다스를 샀고 그의 눈은 빵이 아버지의 옛날 맛이 난다고 말할 때 촉촉했다. 최씨 아줌마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감천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네, 민지야. 하지만 진짜 시험은 오후에 부산 지역 뉴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도착했을 때 왔다. 혜린이 그들에게 정보를 주었고 민지는 빵집, 한옥, 그리고 감천의 정신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녀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꾸준했고 아버지의 마을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강인함, 그리고 그들의 유산을 살아있게 하려는 그녀 자신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군중은 조용해졌고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나왔다. 크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날의 바다처럼 따뜻했다. 준호도 거기에 있었고 민지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매력으로 군중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서울 기반의 음식 블로거를 참석시키기 위해 힘을 썼고 그녀의 게시물은 시간당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지원은 민지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가판대에서 도왔고 그녀의 세련된 손은 서툴렀지만 진지하게 빵을 포장했다. 민지는 한 번 그녀의 눈을 마주쳤고 지원은 작고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우정은 아니었지만 무언가였다. 저녁까지 축제는 민지의 희망을 넘어선 성공이었다. 금전함은 무거웠고 군중은 활기찼고 공기는 구운 오징어와 희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감천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민지는 강수민이 군중 사이를 누비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세련된 블레이저는 마을의 따뜻함과 대조적이었다. 민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오늘 여기에 개발업체를 예상하지 못했다. 수민은 가판대로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세련되었다. 인상적인 행사네요, 박 선생님. 그녀는 군중을 훑어보며 말했다. 마을 전체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네요. 하지만 궁금하네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민지는 옆구리에서 손을 꽉 쥐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민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압박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회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행사는 훌륭하지만 일시적이에요. 감천에 대한 저희 비전은 영구적입니다. 진보, 안정, 성장. 민지가 반응하기도 전에 준호가 그녀 옆에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강 선생님, 맞죠?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동생은 한옥을 팔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걸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들 사이를 훑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어디서 저를 찾을 수 있는지 아시죠? 그녀는 떠났다. 그녀의 하이힐은 돌멩이 위에서 딸깍거렸고 그녀의 뒤에는 한기를 남겼다. 민지는 준호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놀라움은 감사로 부드러워졌다. 고마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눈에는 옛날 준호의 성광이 있었다. 넌 내 동생이잖아. 내가 내 편이야.
그 순간은 덧없었지만 충분했다. 축제가 끝나갈 때 민지는 은희와 함께 서서 밤하늘에 빛나는 등불을 보았다. 군중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에너지는 남아있었고 감천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축제는 그들에게 시간을, 어쩌면 빚의 일부를 갚을 만큼의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민지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수민의 말, 일시적 그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고 그녀는 한옥의 미래의 무게가 다시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은희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떨림은 희미했지만 존재했다. 오늘 잘했어, 민지야.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민지는 눈물이 찔끔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이 이겼는지 아니면 단지 피할 수 없는 것을 미루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한옥은 그들의 것이었고 감천은 살아있었다. 그것은 계속 싸우기에는 충분했다. 축제의 여우는 마치 꿈의 잔상처럼 며칠 동안 감천마을에 머물렀다. 돌멩이 길은 성공에 대한 속삭임으로 윙윙거렸다. 관광객들이 돌아왔고 현지인들이 단결했고 선라이즈 베이크는 둘째 날까지 모든 쟁반을 팔아치웠다. 민지는 밤늦게까지 수입을 세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낡은 장부에서 수치를 짓게 하면서 잉크로 얼룩졌다. 축제는 2달치 대출금과 은희의 병원비 일부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져왔다. 기적처럼 느껴지는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장부를 닫을 때 강수민의 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이런 행사는 일시적이다. 한옥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고 민지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 자체는 숨을 죽인 것 같았다. 초기 가을의 부드러운 빛에 젖은 파스텔톤의 집들은 민지의 투쟁이 조용한 증인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한옥의 익숙한 삐걱거림,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바다 냄새에 매일 아침 깨어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날들에는 새로운 리듬이 있었다. 연약하지만 완고한 희망, 공동체의 지지와 준호의 망설이는 동맹에 의해 힘을 얻었다. 그는 축제 이후로 한옥을 파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배달을 돕고 은희와 식사를 나누는 그의 작은 제스처는 화해를 향한 발걸음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그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때 우상으로 여겼던 오빠의 존재의 위안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은희도 더 가벼워 보였다. 그녀의 떨림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조용한 목적으로 한옥을 움직였다. 감나무를 돌보거나 빵집 뒷방에서 레시피를 정리했다. 민지는 피로나 고통의 징후를 찾기 위해 그녀를 면밀히 관찰했지만 은희의 강인함은 그 자체로 힘이었다. 내가 마을을 다시 살아나게 했어.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자부심으로 가득 찬 따뜻한 목소리로 민지에게 말했다. 그건 작은 일이 아니야, 민지야. 민지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축제의 성공은 폭풍 속의 단 한 번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해리는 이미 후속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월간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개발업체의 제안으로 계속 흘러갔다. 강수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명함은 여전히 민지의 앞치마 주머니에 조용한 위협으로 남아있었다. 한옥의 미래는 균형에 달려 있었고 민지는 모든 결정의 무게가 그녀의 갈비뼈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축제 일주일 후 민지는 다시 절벽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바다는 끝없는 질문의 캔버스처럼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공기는 상쾌했고 아래 파도는 그녀 자신의 것과 일치하는 불안한 에너지로 출렁거렸다. 그녀는 여기에 올 계획이 없었지만 그녀의 발이 그녀를 이끌었고 그녀가 항상 명료함을 찾았던 곳으로 이끌렸다. 축제는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빚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은희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고 준호의 임박한 싱가포르 이주는 마감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단지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려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오랫동안 감천에서 목소리가 없었던 여동생 수진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축제에 대해 들었어. 자랑스러워, 언니. 다음 주에 한국에 돌아가. 이야기 좀 할까? 민지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다. 가수로의 수진의 경력은 그녀를 멀리 두었고 그녀의 삶은 투어와 녹음의 회오리 바람이었다.
민지는 한때 그녀의 자유를 부러워했지만 이제 그녀는 수진이 한옥의 운명, 준호의 집을 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 뒤에서 자갈이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나타났다. 그의 코트는 아버지의 것 같은 낡은 재킷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 옆 평평한 바위에 앉아 바다의 시선을 고정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파도가 그들의 끝없는 리듬으로 침묵을 채웠다. 생각해봤어. 준호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한옥이 우리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지는 그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경계심이 솟아올랐다. 그래서 그는 한숨을 쉬며 목덜미를 문질렀다. 내가 파는 것을 밀어붙인 건 잘못이었어. 그게 현실적인 선택, 유일한 도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축제에서 너를 보고, 엄마, 마을을 보고, 이제 알겠어. 그냥 집이 아니야.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회의감과 희망 사이에서 잡혀 있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팔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내가 그걸 지키는 걸 돕고 싶다는 말이야. 그가 그녀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서울에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봤어? 문화 랜드마크를 보존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어? 한옥이 자격이 될 수 있어? 모든 것을 감당하지는 못하겠지만 빚, 어쩌면 엄마의 치료까지도 도울 수 있을 거야? 민지는 그를 쳐다보았다. 함정을 찾았다. 왜 마음이 바뀐 거야? 준호의 턱이 굳어졌다. 잠시 동안 그는 취약해 보였고 세련된 서울 사람은 사라졌다. 나는 도망치는 것에 지쳤어, 민지. 나는 너랑 엄마가 모든 것을 짊어지게 했고 그게 너무 싫어. 과거를 고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있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 그 말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부딪혔고 그녀가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고 그녀를 강하게 해주었던 분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의 진심이 그녀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알았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자. 하지만 이게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니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알았어. 한 걸음씩. 다음 날 민지와 혜리는 선라이즈 베이크에서 만나 다음 시장을 계획했다. 빵집은 조용했고 아침의 분주함은 끝났고 오븐에 윙윙거리는 소리와 신선한 빵 냄새만 남아 있었다. 혜리는 카운터에 공책을 펼쳤고 그녀의 열정은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는 추진력이 있어. 그녀는 펜이 페이지 위를 날아다니며 말했다. 축제는 감천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 이걸 계속하면 선라이즈 베이크를 그냥 가게가 아니라 목적지로 만들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준호의 보조금 제안은 그녀가 감히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 한옥을 지키는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혜린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불운을 가져올 것처럼. 혜린의 눈이 빛났다. 보조금? 그거 대단하네, 민지. 그것과 시장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걸 역전시킬 수 있어? 넌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그 말은 은희의 말을 메아리 쳤고 민지는 가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너무 오랫동안 그녀는 한옥, 빵집, 어머니의 간병을 외로운 짐처럼 짊어지고 있었다. 이제 혜린의 불, 준호의 지지, 그리고 마을의 후원과 함께 그것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쉽지는 않았지만 공유되었다. 그날 오후 강수민이 돌아왔다. 그녀는 예고 없이 빵집에 들어섰고 그녀의 블레이저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웠고 그녀의 미소는 연습된 곡선이었다. 민지의 속이 뒤틀렸지만 그녀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꾸준함으로 그녀를 마주했다. 박 선생님, 수민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축제에 대해 들었어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저희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에요. 민지는 손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끈기에 감사드립니다. 강 선생님. 하지만 한옥은 팔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수민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다른 방법? 축제와 보조금은 임시 방편이에요. 박 선생님. 한양개발은 안정을 제공합니다. 어머니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은희를 언급한 것은 찔렀지만 민지는 움찔하지 않았다. 제 어머니의 미래는 우리와 함께 이 집에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수미는 그녀를 연구한 다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결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제 명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녀는 떠났다. 그녀의 하이힐은 카운트다운처럼 딸깍거렸다. 민지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자리를 지켰지만 그 만남은 그녀를 흔들었다. 한옥은 지금은 안전했지만 수민의 말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도착했다. 그녀의 존재는 한옥을 통과하는 갑작스러운 바람 같았다. 그녀는 민지가 기억했던 것보다 작았고 그녀의 몸집은 헐렁한 스웨터 아래에서 섬세했고 그녀의 눈은 투어에서 몇 달 동안 피곤했지만 밝았다. 그녀는 민지를 꽉 안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말할 때조차 부드러운 멜로디였다. 언니, 보고 싶었어. 민지는 그녀를 안았다. 수년간의 거리가 녹아내렸다. 왔구나.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걸로 충분해. 저녁 식사 동안 수지는 민지와 준호가 축제, 보조금, 그리고 개발업체의 압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은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접혀 있었고 그녀의 눈은 아이들 사이를 오갔다. 민지가 끝났을 때 수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표정은 맹렬했다. 한옥을 팔면 안 돼. 그녀는 방을 꿰뚫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집이 아니야. 우리야. 내가 도울게, 언니. 투어에서 모은 저축이 좀 있어? 그리고 자선 콘서트를 해서 빵집을 위해 더 모금할 수 있어? 민지의 마음이 부풀어 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그럴 필요 없어. 하고 싶어. 수진이 말을 끊었다. 언니가 너무 오랫동안 이 가족을 짊어졌잖아. 내 몫을 하게 해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다. 우리 모두 그럴 거야? 보조금, 시장, 수진이의 콘서트, 우리가 해낼 거야. 은희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떨림은 희미했지만 꾸준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어, 민지야. 빵집뿐만 아니라 이 가족을. 내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민지의 눈을 찔끔거리게 했지만 그것들은 이제 달랐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 한옥의 기둥이 그들 위에서 삐걱거렸고 익숙한 자장가 같았다. 처음으로 민지는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을 느꼈다. 몇 달 후 한옥은 굳건히 서 있었다. 그 벽은 재회한 가족의 웃음소리로 따뜻해졌다. 보조금이 들어와 빚의 숨통을 트였고 수진의 콘서트는 부산 전역에서 관객을 끌어모았고 그들의 환호는 감천의 골목을 울렸다. 선라이즈 베이크는 번창했고 그 선반은 마을의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레시피로 가득했다. 감타르트, 소금 쿠키, 그리고 집맛이 나는 단팥빵. 민지는 옥상에 서 있었다. 새벽이 바다 위로 밝아왔고 그 색깔은 이제 더 부드러웠다. 마치 지켜진 약속처럼. 준호는 싱가포르 이주를 미루고 시장을 돕기 위해 머물렀고 민지와의 유대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수지는 가능할 때마다 방문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가족을 더 단단하게 엮는 실이었다. 은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더 밝았고 그녀의 힘은 조용한 불이었다. 한옥은 돈이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채운 사람들 때문에 안전했다. 민지는 기둥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니셜을 더듬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낡은 나무에 머물렀다. 그녀는 이 장소를 가족을 위해 싸웠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힘을 찾았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돕게 하는 것. 아래 바다는 속삭였다. 그 노래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축하였다. 민지는 미소 지었고 새벽은 그녀의 피부에 따뜻했고 한옥으로 돌아섰다.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